정상에 서면 당신은 신처럼 숭배받거나 괴물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테마사 세이카의 현실입니다. 인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배신과 죽음으로 돌아오는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다음 생에서 세이카는 마법 없이 다시 태어나지만 여전히 강력한 테마사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평범한 척하며 마침내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그는 마법과 괴물의 세계에서 세이카 램프로우즈로 환생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로 그 가문은 뛰어난 마법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첩이라는 얘기만 들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는 가문의 당주가 동생을 보기 위해 낳은 아들이다. 아버지인 척하는 삼촌 로버트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세이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세이가 5살이 되자 로버트는 그의 마력을 측정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그리고 그 마력은 내가 가진 여자친구 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마력이 0일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전생에 가졌던 엄청난 영적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나뭇잎을 부적으로 사용해 쥐와 까마귀로 변신시켜 자신의 영적 힘을 시험한다. 그때 네덜란드 악동이 될 그의 형 글라이가 와서 그를 모욕하고 괴롭힌다. 그가 이유 없이 세이카를 때리려고 할 때 그는 까마귀 하인들을 소환하여 글라이 공격하게 하고 겁이 많은 맏형 루트가 와서 까마귀를 쫓아낸다. 루트는 세이카가 까마귀에게 공격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스럽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이카는 혼자서 종이를 만들어내며 그의 주문의 기초가 되는 종이 인형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집에서 그의 유일한 친구는 하녀인 이파라는 이름의 하녀로 항상 그에게 올 핑계를 찾아온다. 글라이가 계속 그를 괴롭히고 그는 절대 패배자 동생 앞에서 자신의 마법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는 재능이 있으니 세이카와 달리 제국 마법학교에 갈 거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로버트가 와서 그를 마법훈련 수업에 데려간다. 세이카는 기회를 보고 아버지에게 훈련 수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마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허락된다. 루스와 글라이는 바위 위에서 바람과 불마법을 연습하고 글라이는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세이카에게 도전하라고 놀린다. 세이카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평생 괴롭힘당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글라이의 마법 지팡이를 들고 영적 기술로 주변의 원소를 조작하여 강력한 파란 불덩이를 쏘아 올리며 형들과 아버지를 놀라게 한다. 아버지는 마법이 없는 태생이지만 주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불꽃의 색은 개인의 힘 특성일 뿐이라고 말한다. 로버트는 세이카의 마법 가르침 요청을 거절하지만 그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서 전반적인 공부를 도와줄 거예요. 세이카는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지금 그의 삶에 더 좋을 것이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종이 인형을 이용해 형의 훈련을 몰래 엿보았어요. 세월이 흘러 세이카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는 결심했어요. 이전 생애에서 물리치고 노예로 만든 여러 악마 중 하나를 소환하기로. 그들은 평행 차원에 봉인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계에서도 그들을 부를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의 첫 소환에서 세이카는 가장 덜 위협적인 존재를 데려옵니다. 그는 신비한 흰 여우 유킬입니다. 그녀는 인간 모습으로 나타나자마자 세이카에게 달라붙으며 그를 그리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유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아름다운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깨닫습니다. 그의 힘이 여기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키는 하찮은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세이카는 그녀를 돌려보내고 싶어합니다. 이번은 시험 삼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병행 차원에 지쳐서 여우로 변신하여 그와 함께 살기로 합니다. 어느 날 세이카는 글라이드가 이파를 억지로 자기 침대로 데려가려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하인이라며 소녀를 지킨다.
글라이드는 그를 주먹으로 치지만 세이카는 주먹을 맞고 그를 물러서게 한다. 이 판은 세이카에게 고마워하며 다친 몬스터 새끼를 도와달라고 함께 가자고 부탁한다. 그녀가 발견한 부상당한 몬스터 새끼를 도와달라고 한다. 세이카는 누군가 지켜보는 동안 집중할 수 없다며 다른 쪽을 보라고 하고 영적 기술을 사용해 새끼의 부상을 순식간에 치료한다. 이 판은 세이카를 칭찬하지만 그는 그녀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종종 그녀가 동물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판은 그도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원소 정령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세이카의 물건들을 좋아하지만 소녀들이 나를 피하듯 그를 피한다고 한다. 세이카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에 놀라고 그녀가 정령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는 그녀에게 마법을 배우고 싶은지 묻고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것에 충분한 마법의 힘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불의 정령을 소환하고 그녀에게 사라지라고 요청합니다. 몇 분 동안 시도한 후 이 판은 불의 정령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하고 세이카는 이제 그가 좋은 부하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그녀의 훈련을 도와주고 그녀는 정령 조종이 더 좋아집니다. 곧 세이카는 12살이 되지만 그의 아버지는 집에조차 없고 그의 생일에도 없으며 마치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없었던 것처럼 나중에 그의 형제들이 와서 검술 연습을 하자고 가르쳐 주었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유일한 진로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다. 그는 귀족도 마법사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두 하녀가 알린다. 거대한 괴물이 저택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세이카는 누구보다 먼저 괴물을 감지하고 그곳에 거대 사막개 몬스터가 나타나자 분리도 겁에 질려 소변을 보고 도망친다. 루프는 책임지고 모두에게 피신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지만 세이카는 곧바로 괴물 쪽으로 향하는데 그 괴물은 이파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 세이카가 그녀를 도우기도 전에 이파는 무의식 중에 그녀는 불의 정령에게 도움을 명령하고 그는 감탄한다. 그 후 그는 괴물을 밖으로 유인한다. 그곳에서 동마법 주문으로 괴물을 물리친다. 모두가 그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하고 세이카는 그들을 맞이한다. 모든 일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갔음을 깨닫고 마침 로버트가 저택에 도착하고 세이카에게 도마뱀을 물리친 것을 축하하며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그는 세이카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는 그에게 황제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질투심 많은 골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세이카가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허락한다. 세이카는 한 가지 더 요청이 있는데 그것은 이파를 마법학교의 하인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파는 당황하고 로버트조차 그녀가 마법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그가 틀렸음을 증명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창가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부탁한다. 정령들을 불러 가장 강력한 화염구를 만들어 만약 그와 함께 아카데미에 가고 싶다면 이파는 짝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녀는 불정령들의 도움을 받아 중급 화염구를 발사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로버트는 이파와 세이카를 아카데미로 보내기로 허락하고 골리앗에게는 지금 마법 아카데미에 보내지 않고 군대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글리는 분노하며 세이카에게 마법 아카데미에 갈 자격을 두고 결투를 신청한다. 세이카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로버트는 그것이 내일 정오에 열릴 것이며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선언한다. 밤에 루프트는 세이카를 찾아와서 생일 축하를 하고 비싼 펜을 선물한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동생에게 더 친절했어야 했다고 느낀다. 루프트는 세이카에게 내일 글라이아스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는 그 약속을 한다. 하지만 블라이아스는 내일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으며 폭발을 보내다.
세이카의 세이카의 창문 앞에서 바람 마법을 사용해 즉시 결투를 신청한다. 세이카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글리아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이카가 괴물에게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마법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한다. 글리아스는 세이카에게 화염 토네이도 주문을 사용하지만 조금도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바람 마법으로 공격할 때 세이카는 장벽으로 막아낸다. 글리아스가 계속 주문을 퍼붓자 세이카는 종이 인형을 꺼내 그의 형을 묶는다. 영혼술로 글리아스를 마비시키고 그의 팔을 비튼다. 그는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글리아시 기절할 때 세이카는 그의 괴물을 이긴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한다. 사실 그는 6개월 전에 사이클롭스 악마를 소환하고 도마뱀을 저택으로 유인하라고 명령하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도마뱀의 약점을 연구했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었다. 유키가 세이카에게 그렇게 강력하면서 왜 그렇게 수상쩍게 굴어야 하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 삶에서는 너무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이전에 명성을 위해 값을 치른 거야. 곧 봄이 찾아오고 세이카는 아이코이와 함께 아카데미로 향한다. 그는 새 몸이 멀미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지쳐있고 아이코이는 그를 위로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갈망해왔고 오늘 밤 그의 침대에 오고 싶어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무관심한 상태라 그녀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음날 그들은 입학시험을 위해 아카데미로 가고 시험관은 그들에게 마법 수정에 손을 대어 적성을 확인하라고 요청한다. 유파는 불과 바람 마법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세이카는 마법이 없어서 모두에게 패배자로 보이네요. 다른 학생들이 아버지의 돈 때문에 학원에 들어온 것이라며 수군거릴 때 한 소녀가 화를 내며 모두를 잠잠하게 하고 심사관 쪽으로 다가갑니다. 세이카는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녀는 네 가지 원소 모두의 높은 소질을 가진 평민인 에이미입니다. 에이미가 평가를 받고 떠난 후 세이카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전생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처럼 보인다고. 그 후 세이카는 필기시험을 치르고 이어서 실기시험이 시작된다. 학생들은 최고의 마법 주문으로 돌표적을 맞춰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세이카는 여기서 대부분의 패자들이 한 가지 원소만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꽤 서투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곧 유파의 차례가 오고 그녀는 불과 바람 마법으로 표적을 파괴한다. 세이카도 그녀가 몰래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에 놀라며 그녀의 발전이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 이제 그의 차례가 오고 그는 파란 불덩어리로 첫 표적에 불을 붙인 후 두 번째 표적에 가서 금속 큐브를 공중에서 만들어내어 파괴한다. 그는 세 번째 목표물을 얼음 마법으로 얼립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합니다. 마법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지만 나중에 에이미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네 가지 기본 원소뿐만 아니라 고급빛과 어둠 원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다음날 발표되고 유파는 자신이 실패할까봐 긴장하지만 그녀는 성적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며 비두 세이카가 3위입니다. 에이미가 1등을 차지했고 세이카는 그녀를 다음 목표로 정하며 부하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수만 그들은 공식적으로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그리고 첫날부터 세이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그는 유파에게 근처에 영혼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많은 어둠의 영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어. 세이카는 직감에 따라 땅에 새겨진 무서운 마법진을 발견했어. 그는 이것이 학교 실험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하며 유파에게 더 조사하지 말자고 하고 일부 종이 인형들을 남겨서 그 지역을 감시하게 했어. 나중에 에이미가 우등생으로 연설하는 동안 세이카는 그 무서운 마법진이 눈에 띄었어. 발동되었고 그 직후 세 마리의 하급 악마가 입학 파티를 난입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세이카는 침착하게 악마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목적을 찾는다. 교사들이 악마들과 싸우지만 소용없고 한 명은 곧 짓눌릴 위기에 처하자 에이미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악마를 공격한다. 세이카는 악마들이 주력 공격대가 되기에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고 스파이 인형들을 이용해 마법진을 발동시키는 악마를 찾아낸다.
그는 유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알리고 악마와 맞서기 위해 떠난다. 악마에게 다가가 학교를 공격한 이유를 묻는다. 하지만 악마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부하들을 소환해 그를 공격하게 한다. 세이카는 영적 기술로 두 마리의 악마를 파괴하고 세 번째 악마는 평행 차원에 봉인한다. 보스 악마는 정면으로 맞서기로 하고 여러 검을 소환해 싸우려 한다. 세이카는 종이 인형을 이용해 불로 공격하지만 악마는 보이지 않음에도 그것들을 볼 수 있고 마법으로 반격한다. 그런 다음 악마는 자신이 반격할 차례라고 주장하며 검을 세이카에게 던지고 세이카는 피하지만 악마가 칼날을 순간 이동시켜 뒤에서 공격해 맞는다. 악마는 불꽃배기를 사용하고 그의 비밀은 그것을 피한다. 그는 그의 뒤에 나타나 팔을 베어내는 치명타를 가한다. 악마는 인간 소년이 자신과 맞설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그가 학원을 공격한 이유가 영웅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에이미가 영웅이라며 곧 그녀를 끝낼 계획이라고 웃으며 선언한다. 세이카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악마는 그를 끝내기 위해 쏟아지는 검의 공격을 맞고 그의 목을 베어낸다. 악마가 영웅과 맞서기 위해 떠나자 세이카는 갑자기 다시 나타나 가장 강하다는 노래를 부른다. 악마가 다시 공격하지만 그의 공격은 곧 세이카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세이카는 그에게 진정한 힘은 개별적인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잘 다루는 교활함에 있다고 말한다. 악마는 수백 개의 칼날을 소환하며 과장 없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 이제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한다. 세이카는 모든 칼을 피한 뒤 물마법을 사용해 주변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한다. 악마는 하늘로 순간이동에 위해서 세이카를 공격하지만 그는 피하고 번개 주머니질을 소환해 악마를 맹렬히 공격한다. 악마가 공격을 받고 나타난 후 세이카 뒤에 나타나서 그를 인간 도노드로 만든다. 하지만 세이카는 맞기를 기다리며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자폭 주문을 사용한다. 폭발 직후 세이카는 이전 공격의 피해를 모두 받은 종이 인형 중 하나와 자리 바꾼다. 그 종이 인형이 모든 피해를 대신 받았던 것이다. 악마는 그의 속임수를 깨닫고 말한다. 인형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세이카는 더 많은 인형이 있다고 보여준다. 그는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많은 문 뒤에 봉인된 강력한 소환수 중 하나를 부른다. 문 뒤에서 용이 나타나고 악마는 깜짝 놀란다. 악마 군주조차 용을 소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이카의 명령에 따라 용은 악마를 공격하고 하늘로 데려가 구멍을 삼킨다. 세이카는 용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지만 용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는 종이 인형들을 보내 그가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용이 그를 공격하려 돌진하자 세이카는 평행 차원의 문을 연다. 그리고 다시 그를 봉인한 후 그의 영역이 몸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용이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 직후 세이카는 해부학실로 돌아 에이미가 혼자서 모든 하급 악마들을 물리친 것을 발견한다. 그가 그녀와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강한 자는 결국 약한 자에게 끌려내려가 짓밟힐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이번 생에서 가장 강자가 되고 싶지 않지만 영웅인 에이미를 가장 강한 인간으로 설정하면 자신은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카는 그 소녀와 친해지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가장 강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생각한다. 그녀가 부서지더라도 자신이 행복하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에이미는 냉담하게 굴고 그는 친구를 사귈 자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세이카와 이파가 수업에 가던 중 역겨운 냄새가 나는 큰 병이 떨어진다. 세이카는 재빨리 화학물질에서 텔레포트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때 공구벌레 같은 선생님이 사고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그 화학물질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되었고 괴물의 피와 여러 가지 약초가 섞여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법으로 그것을 공중에 띄우려다 손이 미끄러져 떨어뜨렸다고 한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은 카투 학생인 에이미와 이파가 의식에 참여해 숲을 지나 그곳의 사원에 기도를 드리러 간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여자아이들이 혼자 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는 이파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기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못해 그렇게 한다. 선생님을 포함한 모두가 그를
특권을 남용한 쓰레기라고 부르지만 세이카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중에 그는 이파에게 기회를 뺏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아미가 아까 모든 악마를 처치한 후 불필요한 관심을 받았을 것 같아 걱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강해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이파는 자신보다 다른 여자에게 주인이 더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불안해한다. 세이카는 그녀가 자신의 최고의 여자라고 확신시키고 이파는 그 말을 듣고 만족한다. 하지만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자. 곧 의식의 날이 다가오고 에이미는 묻는다. 세이카에게 왜 그가 그렇게 꼭 함께 가려고 했는지. 그녀는 그에게 그의 하인이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지금 내 동급생을 노리는 거냐고 묻는다. 세이카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에이미는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 세이카가 조사해보니 근처에 마법진이 있었고 그것이 에이미의 두통 원인인 것 같다. 그녀가 다가가자 마법진이 활성화되고 즉시 그를 지하 던전 안으로 순간 이동시킨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도마뱀 같은 괴물들이 그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에이미가 빠르게 움직여 순식간에 물리친다. 세이가 그녀를 칭찬하는 동안 에이미가 거만하게 행동하는데 또 다른 괴물이 뒤에서 그녀를 공격하고 세이가 나무 말뚝으로 제때 찔러 죽인다. 에이미는 이렇게 던전 안으로 순간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생존 확률이 낮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이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출구를 찾기 위해 던전을 탐험하면서 세이카는 종이 인형들을 천장에 꽂아 길을 표시하고 벌로 변신시킨 하인들을 밖으로 불러 출구를 찾는 데 도움을 청한다. 곧 몬스터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에이미는 맨몸으로 달려들어 맞선다. 몇 마리를 쓰러뜨리지만 부상당한 몬스터가 죽기를 거부하며 그녀의 심장을 공격한다. 에이미가 땅에 쓰러지고 세이카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가 나무못을 사용해 길을 막는 모든 몬스터를 물리친다. 에이미가 의식을 잃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거대한 지네를 불러 남은 몬스터들을 빠르게 처리한다. 에이미는 곧 깨어나 세이카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한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여전히 두통이 가끔 오고 세이카는 즉시 그녀를 편안하게 하는 장벽을 설치한다. 그는 두통이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에이미는 자신의 몸에 저주 자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그녀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곳이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이 몸을 보고 싶어하는 변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약간의 변태라서 옷을 벗어요. 그가 등 뒤에 저주 문양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세이카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는 다른 저주 방법도 있다고 주장해요. 유데나가 에이미에게 머리카락 한 가닥을 부탁하고 종이 인형에 묶어요. 그 인형이 잠시 동안 저주를 흡수하게 하려고요. 그 후 그녀는 그의 능력에 대해 묻지만 세이카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아요. 에이미는 그와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가 멧돼지라는 걸 알아차려요. 이파가 자신에게 거의 들이대고 있다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시카는 주제를 바꾸려고 하고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양쪽 부모님이 모험가이고 싸우는 걸 좋아한다고 밝혔어요. 부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녀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며 싸우는 일이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더 평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시카에게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는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가 있다고 느낀다. 그의 말은 그녀를 격려했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은 그에게 감사한다. 그 후 그들은 탐험을 재개하며 보스방에 도달하기 전까지 몬스터 무리를 물리친다. 에이미는 그것이 뱀 같은 괴물임을 알아차리고 맞서 싸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시카는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하고 보스방으로 돌진한다. 시카는 나무못으로 보스를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고 괴물은 그에게 산을 뱉는다. 시카는 공격을 피하고 에이미가 괴물 뒤에서 공격하지만 그녀의 마법도 상처를 입히지 못한다.
시카는 곧 기회를 찾아 괴물 입에 황금못을 받고 에이미에게 불덩이를 쓰라고 한다. 에이미는 시키는 대로 하고 황금못은 모든 열을 흡수해 폭발하며 괴물 안으로 열을 전달해 에이미가 마무리할 기회를 준다. 그녀는 보스를 물리친 것에 매우 기뻐하며 포옹한다. 시카는 팀워크가 완벽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가 강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던전 클리어 보상으로 넘어간다. 시카는 악마의 손에 박힌 미스릴검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녀에게 어울릴 것 같아 에이미에게 준다. 바로 그때 마법 반지가 땅에 떨어지고 그는 그것을 보상으로 가지기로 결심한다. 그는 모험가로서 즐거웠다고 말하며 나중에 다시 함께 모험하자고 에이미에게 부탁했어요. 그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곧 그들은 출구를 찾아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선생님들에게 던전 이야기를 알렸어요. 그들이 있던 마법지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카는 이미 그를 발견했어요. 그는 곧장 그 괴짜 선생님에게 가서 에미에게 걸었던 저주에 대해 따졌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자 시카가 목록을 말한다. 그가 선생님이 귀신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 13가지 이유를 그는 선생님이 귀신들이 학교에 침투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는 또 그와 에이미를 던전 안으로 순간이동시켰다. 그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그 남자는 웃으며 자신이 귀신을 위해 일하는 첩보원인 인간이라고 말한다. 시카는 그 남자를 천재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는 멀리서 저주를 걸고 천천히 죽이는 새로운 주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선생님은 기분이 좋지만 시카에게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카는 지금 에이미 대신 종이 인형을 저주하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주의 대상을 악마의 피에 물든 자로 정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고 시카는 숨겨둔 악마를 불러내어 그 피에 몸을 담가 저주를 자신에게 옮긴다. 그 후 지옥의 신에게 저주를 시전자에게 되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저주는 트로쿤처럼 선생님에게 날아가 온몸에서 피가 흐르게 만든다. 선생님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다. 시카는 저주 연구에 대한 그의 업적을 칭찬하지만 세계 최고의 저주사에 관해서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 후 곧바로 시카는 던전에서 찾은 비를 이파에게 선물하는데 그것이 그녀의 영혼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것을 받게 되어 기뻐한다. 그 순간 에이미가 지나가며 시카에게 같은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던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녀는 이파와 꽤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시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결국 잘 지내게 되고 곧 시카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 생활 2학년에 도달한다. 시카는 전체 학교 캠퍼스를 감시해왔지만 그 이후로 악마나 암살자들의 공격은 없었다. 선생님을 처리한 이후로 갑자기 부교장이 다가와 시카와 이파에게 다음날 교장실에 가라고 하고 그는 그것에 대해 나쁜 예감을 느낀다. 그는 다음날 교장실을 방문하고 그녀가 반인간이라고 불리는 것에 화를 내는 난장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시카의 태도가 한때 아카데미 학생이었던 그의 삼촌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카는 아버지의 형제에 대해 처음 듣는 중이다. 교장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시카에게 대회에서 열리는 커뮤니케이션 토너먼트에 새로운 학생과 함께 참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빨간 머리 소녀가 교장의 신호에 따라 사무실에 들어와 자신을 메이블 크레인이라고 소개한다. 교장은 참가 자리가 2자리뿐이라며 메이블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시카에게는 다른 한 자리를 맡기고 싶다고 말한다. 아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초우가 초대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 그런데 시카는 그에 대한 이론이 있고 스카우트에게 시험해보길 원한다. 아미는 무시당한 것에 아직 실망하고 있지만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마벨이 어떤 귀족과 관련이 있어서 그 귀족이 그녀가 이 대회에 참가하도록 배경을 조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미는 그 소녀가 버릇없는 건방진 아이일 것이라고 말한다. 진짜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그때 마벨이 와서 같은 말을 내게 던졌어. 아미는 마벨에게 맞서며 그녀가 선택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냥 너무 약해서라고 말했어. 아미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연습용검을 빌려 빨간머리 두 번째와 결투를 하기로 했어. 시카의 신호에 따라 아미는 마벨에게 달려가고 마벨은 어둠의 마법으로 검을 강화하며 공격을 막았어. 그녀는 아미와 비슷한 실력을 보여주다가 강력한 일격으로 그녀를 무장해제했어. 메이블은 그녀를 놀리며 스포츠 작은 영웅이라고 부른다. 아미는 검술 대결에서 마법을 쓴다고 그녀를 사기꾼이라 한다. 메이블은 현실 세계에선 그런 불평을 할 여유가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떠난다. 또한 시카에게 진지하지 않으면 기권하라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칠 거라고 말이다. 메이블이 떠나자 시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미를 도와 일으킨다. 아미는 시카와 메이블을 따라 토너먼트에 가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기로 했다. 마차 안에서 아미와 이파는 계속 이야기하고 메이블은 모두 보호받는 아이들라고 말한다. 시카는 그의 감성적 연기에 점점 지쳐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드디어 수도에 도착하자 시카는 심한 멀미로 인해 매우 힘든 상태다. 그래도 그는 경기장에 가서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내겠다고 고집한다. 그는 자신과 메이블이 계속 이기면 준결승에서 싸우게 될 것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이 없다. 그는 이파와 아미에게 도시를 탐험하라고 하고 자신은 좀 쉬기로 한다. 하지만 그는 종이 인형을 이용해 메이블을 염탐하고 왜 아미 대신 그녀가 선택되었는지 알아낸다. 다음날 시카는 날렵하고 무서운 검객과 첫 대결을 벌인다. 그는 마법사는 근접전에서 쓸모없다고 믿는다. 시카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빨리 끝내겠다고 말한다. 상대를 분노하게 만들고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달려든다. 그가 시카를 찌르자 시카는 종이 인형 하나와 자리를 바꾸고 피해를 입은 뒤 검객 뒤로 이동해 마법으로 그를 경기장 밖으로 내던진다. 그는 즉시 라운드를 이기고 돌아가거나 유키는 그가 너무 튀는 것이 걱정된다. 그녀는 또한 시카가 종이 인형을 너무 멀리 펼쳐 몸에 무리를 주는 것도 걱정하지만 그는 그것이 대회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파와 아미에게 가고 그들은 다음 라운드를 본다. 마법사와 수수께끼의 누더기 전사 사이의 대결이 시작된다. 누더기 전사카일은 그의 악마의 눈 기술로 마법사를 공포에 마비시키고 가슴을 찔러 즉시 죽인다. 시카는 그 소년이 노련한 암살자임을 깨닫고 종이 인형 몇 개를 보내 그를 감시하게 한다. 한편 메이블도 전투를 준비하며 그를 지켜보고 있는 뭔가에 화가 난 듯 보인다. 그 후 시카는 2라운드에서 마법사를 사용하는 본론과 맞서는데 그녀는 자신의 골렘이 마법사와 싸우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골렘에게 공격을 명령하고 시카는 가장 빠른 악마 아인을 소환해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골렘을 베어버린다. 골렘이 산산조각이 되고 한 여자가 포기한다. 시카는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이파는 걱정한다. 카일의 싸움을 본 후 그의 안전에 대해 그는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키지만 그러자 에이미가 불평한다. 그의 싸움이 그렇고 침대에서도 같은지 묻는다. 그들의 말다툼은 마벨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중단되고 그들은 경기장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녀의 상대는 노련한 돼지 마법사이지만 마벨. 그녀는 날카로운 검으로 그의 공격을 가른다. 상대가 강한 주문을 외우자 메이블은 그에게 칼날을 던지는데 쉽게 바위 벽을 부쉈다. 시카는 자신이 중력 마법을 사용해 엄마보다 무겁게 만든 후 벽을 부수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런 행동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믿으며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궁금해한다. 메이블은 마법사의 지팡이를 부수고 그를 물리친다. 해설자는 그녀를 붉은 머리의 영웅이라고 부른다. 시카는 이 세계의 전설을 아직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에이미가
두 번째 영웅의 이름은 메이블이며 그녀도 그들의 후배와 같은 머리색과 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해준다. 시카는 상황을 깨닫고 밤에 자신의 가족에게 정갈 비둘기를 보내는 악마 스파이를 가로챈다. 그 남자는 모르는 척하며 뒤에서 시카를 공격하려 하지만 시카는 덩굴로 그를 묶어버린다. 스파이는 어떻게 자신을 알았냐고 묻고 시카는 그에게 말한다. 그는 하인들에게 다른 정보원들과 이야기하도록 감시하게 했다. 시카는 그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묻지만 스파이는 자신의 시체를 신문해달라고 요청한다. 시카는 그가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영혼에게 물어보겠다고 답한다. 그리고 그는 자꾸 소름 끼치는 짐승의 거인 버전을 소환한다. 미친 원숭이는 마음을 읽는 악마를 가지고 있고 그는 스파이의 입에서 말을 훔쳐내며 그를 끌어낸다. 시카는 계속해서 스파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원숭이는 그의 마음을 읽고 자신이 일하는 악마들에 대해 말한다. 그 첩보원은 마벨이 빨간머리 소녀라서 영웅이라고 믿는다.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 영웅을 묘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는 이제 모든 것을 배운 것 같아. 그리고 그 남자를 풀어주고 그의 미친 원숭이에게 간식으로 준다. 원숭이는 그 남자를 먹고 나서 시카를 돌아보며 그의 생각을 읽는다. 그 남자를 방금 죽인 것에 대해 연민을 품고 있다. 시카는 자신의 생각이 읽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는 원숭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원숭이는 겁에 질려서 평행 차원의 자신의 방으로 급히 돌아간다. 바로 그때 유카이가 머리에서 나오고 시카는 그녀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학교가 모두가 그녀가 영웅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메이블을 토너먼트에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진짜 영웅인 아미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는 메이블이 모든 관심을 받는 것도 신경 쓰지 않으며 그녀가 유용하다고 증명하는 한 그녀의 진짜 정체를 조사할 생각이 없다. 다음날 토너먼트가 다시 시작되고 시카 메이블을 제외한 모든 4개의 원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마법 검사인 케일이 준결승에 진출한다. 4명의 준결승 진출자가 결정되자 메이블은 시카에게 말한다. 이 대회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포기하라고. 시카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지만 메이블은 죽고 싶지 않으면 그녀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여전히 거절하며 빨간머리에게 결승에 진출하고 싶다면 공정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래서 케일과 이름 없는 조연 캐릭터 간의 첫 번째 준결승전이 시작된다. 조연은 빈 마법을 사용해 카일의 악마 눈을 견디고 심지어 불덩이로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카일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 그를 향해 걸어간다. 시카는 카일이 잡기 마법을 사용해 몸을 강화해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조연은 그와 싸우기 위해 골렘 군대를 만들지만 카일은 그림자 마법으로 한꺼번에 모두 파괴한 뒤 조연의 움직임을 제한해 마무리한다. 하지만 그를 쓰러뜨리기 직전 심사위원들이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휘슬을 분다. 밤에 시카는 유키에게 내일 일부러 지려고 한다며 눈에 띄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주인에게 자신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그만두라고 한다. 그때 그의 부엉이가 지붕 위에 메이블을 발견하고 시카는 유키를 안으며 메이블이 지붕을 무너뜨리기 전에 피한다. 시카는 메이블에게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대화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해 창문 밖으로 내던진다. 그녀는 그에게 빠른 공격을 여러 번 퍼붓는다. 그녀는 얽힌 덩굴을 피하며 달려가 시카를 찌르려 하지만 그의 종이 인형 하나만 찌를 수 있다. 시카는 그녀 뒤로 순간이동한 후 힘으로 밀어내는 주문을 사용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견뎌내며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 시카는 그녀를 처리할까 고민하지만 그때 술 취한 사람이 그들의 싸움을 방해하고 메이블은 그를 미끼 도망자로 이용한다. 유키가 나와서 미친 여자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시키카는 직접 물어보라고 답합니다. 그는 분수대 근처에서 향수에 젖은 메이블을 발견하고 그녀가 놀라자 그는 싸우러 온 게 아니고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시키카는 그녀에게 진실을 모두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그녀의 그만두라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이블은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른 후 내일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를 다치게 하려고 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시카에게 그만두라고 요청한다. 자신은 그를 막을 수 없고 그를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막을 수 없고 그를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카가 자신은 에이미의 대리인으로서 이곳에 왔고 모두의 시선을 그녀에게서 돌리기 위해 토너먼트에서 이기려 한다고 말하자 그 소녀는 충격을 받는다. 시카는 그녀가 여기 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고 메이블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카일의 손에 죽어 영웅이 죽었다고 악마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과 카일이 둘 다 고아이며 지하 조직에 의해 데려와졌다고 말해요. 그 조직은 어릴 때부터 암살자로 훈련시킨다고 해요. 그 조직은 고아들을 4명씩 그룹으로 묶고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며 강해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룹 내 가장 강한 아이에게 마법 주문이 심어지는데 그 주문은 감정을 파괴하고 그를 무감각한 살인 기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녀의 그룹에서는 카일이 그 마법 주문을 받았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세 친구를 모두 죽여야 했어요. 그는 이미 2명을 죽였지만 조직은 카일을 영웅 킬러로 만들어 메이블로부터 돈을 벌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그녀를 토너먼트에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에 죽을 생각이 없으며 그를 죽이려 한다. 메이블은 카일이 같은 그룹에 있는 자신의 오빠를 죽였다고 주장하지만 시카는 그녀의 허풍이라고 말한다. 그는 카일이 그녀의 진짜 오빠임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그를 잔인한 운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를 죽이려 한다. 그는 정확한 추리에 놀라며 시카에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의 형은 괴물이 된다면 그녀가 멈춰주기를 마지막 소원으로 빌었어. 그래서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승에 진출해서 그를 이기겠다고 결심했어. 목숨을 걸고 시카는 일어나서 마음을 바꿨다고 말하며 이제 결승에 나가서 카일을 이기겠다고 해. 메이블은 그게 그녀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대답했어. 카일과 싸우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부탁하며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녀를 보호할 테니까. 시카는 메이블에게 그의 오빠가 그녀가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라고요. 메이블은 할 말을 잃었지만 시카에게 내일은 참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는 자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답해요. 다음 날 그들은 경기장에서 맞서요. 메이블이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말해요. 버릇없는 귀족 소녀는 그녀를 이길 수 없다고. 결투가 시작되고 무거운 무기에도 불구하고 메이블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강력한 공격으로 시카를 수세에 몰아넣는다. 그는 바위를 쏘아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도끼의 관성을 이용해 공격을 피하고 반격으로 칼을 던진다. 시카가 그것들을 막고 덩굴로 그녀를 묶지만 메이블은 힘으로 그것을 부숴버린다. 시카는 도끼에 자신의 종이 인형 하나를 붙여 무게를 1000배로 만들어 그녀가 도끼를 들지도 못하게 한다. 윈나는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더 단단한 덩굴을 불러내고 도끼를 집어든다. 심판들은 시카의 승리를 알리고 결투는 즉시 끝난다. 메이블은 패배 후 길을 잃은 듯하고 시카는 그녀에게 카일의 손을 놓으라고 말한다. 곧 시카와 카일의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가 시작된다. 시카는 궁극의 우울 소년에게 메이블과 싸울 거라 기대했는지 묻고 그는 그게 계획이었다고 대답한다. 그는 진정으로 모든 감정을 잃었으며 명령을 받았기에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시카는 그의 냉담한 태도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를 물리친 후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말한다. 전투가 시작되고 시카는 진홍빛 안개를 사용해 카일의 마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막는다. 카일은 시카가 파란 불덩이를 던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를 향해 걸어간다. 메이블을 막았던 금속 덩굴로 그를 묶지만 카일은 그림자 마법으로 그것을 부숴내고 시카를 공격한다. 시카는 장벽으로 공격을 막지만 카일의 감성 연기에 점점 짜증이 난다. 그래서 그는 대신 나타나라고 내 팔 달린 악마를 소환한다.
카일은 해를 입지 않는 악마를 공격하고 가벼운 공격으로 그의 뼈를 부순다. 시카는 만약 그가 감정을 가졌다면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마주하며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도망치는 것이 목숨을 구하는 길일 거라고 덧붙인다. 그는 의식을 잃은 카일에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온몸에 저주가 나타난다. 시카는 저주를 억제하기 위해 장벽을 부순다. 하지만 이미 케일의 몸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의 인격을 되찾았고 시카가 그의 증상을 진단하려 할 때 대신 마벨에게 사과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그 일로 죽고 시카는 분노했어요. 누군가 저주로 그를 때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존심은 가장 강한 테마사였지만 상처를 입었고 그는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케일을 부활시키기 위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유키는 그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멈춰. 상대를 부활시키면 너무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거야. 시카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고 부활 마법을 멈춘다. 붉은 안개가 거치자 시카는 카일의 몸을 평행 차원에 보관한다. 그리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를 증발시켰다고 주장한다. 그것으로 토너먼트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그는 메이블의 도움으로 조용한 곳에 카일의 시신을 묻는다. 그녀는 오빠가 지면 죽는 저주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를 구할 희망을 포기했었다. 시카는 카일의 마지막 메시지를 그녀에게 전하는데 그 안에서 그는 네잎클로버에 대해 사과했다. 메이블은 수술 직전에 오빠가 실수로 네잎클로버 디자인이 있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머리핀을 부러뜨려서 싸웠다고 울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울다가 이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카에게 묻는다.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그녀가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메이블은 기쁘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카와 함께 돌아간다. 마차로 가서 이파와 에이미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이미 시카에게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과거를 알면서도 메이블을 받아들인다. 에이미는 다시 메이블과 검투를 하자고 도전하고 이번에는 그녀는 잡기 마법을 사용해 검을 강화한다. 이기고 나서 실습 수업에서 상위권에 있다고 자랑하며 학교에서 그녀의 거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능력이 비슷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곧 시카와 그의 그룹이 돌아온다. 학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요. 그녀가 그녀를 대회에 참가시키려고 한 이유는 메이블의 목숨을 구하려는 거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그의 판단에 감탄했어요. 그녀는 지하 조직이 메이블을 그녀에게 팔았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차피 그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녀는 그 소녀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카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후 교장 선생님은 메이블의 안전을 보장했어요. 아카데미에 가서 시카에게 선배로서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시카는 공용실로 가서 메이블의 머리 염색약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녀는 더 이상 영웅인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매우 엄격한 시카를 무서워하며 그가 공부를 도와주는 동안 이파와 에이미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곧 학기 중간 방학이 시작되고 시카는 아버지로 근처 왕국의 용을 조사하는 임무를 받는다. 에이미는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시카는 그녀에게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녀 심지어 메이블도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녀도 새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파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고 싶어 하거든요. 시카와 함께. 그리고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가라고 초대해요. 바로 그때 아스테리아 왕국의 왕세자인 시시엘이 식당에 들어오고 그들이 제3세계 나라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요. 그의 엘프 하인은 눈송이 조심하라고 부탁하자 시시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고 곧바로 시카에게 가서 자신을 소개해요. 갑자기 그의 시선이 이파에게 향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하렘에 들어와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이파는 말문이 막혔지만 간신히 말한다.
자신이 시카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시실은 그 후 시카에게 돌아서서 소녀와 거래하려는 가격을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왕자의 요정 하인 리즈가 이 문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달라고 한다. 그들은 사적인 사무실에서 만나서 시실은 시카에게 말한다. 그들이 드래곤을 조사하라는 임무는 그들의 왕국에서 내려졌다고. 그는 시카에게 드래곤이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의 왕국은 100년 넘게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 의회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시시엘은 왜 용이 오랫동안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하고, 시시엘은 그에게 용이 아래서 깨어나는데 도움을 준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시카에게 그것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용을 찾으러 갑니다. 나중에 시카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에이미와 메이블이 그를 끌어당겨 덤불 속에 숨기고 그가 이파를 바람둥이 왕자에게 넘기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녀도 왕자를 좋아한다면 다른 경우겠지. 그 소녀들은 그가 이파가 떠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물고기보다 더 멍청하다고 말하고 그에게 다시는 그녀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다음날 시카와 이파는 시시엘의 무리와 함께 떠난다. 이파는 시시엘을 같은 왕자는 정말로 자신의 후궁의 노예 같은 욕망을 더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시카는 그가 진지하다고 생각한다. 이파는 웃으며 그것을 듣고 조금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카는 오랜만에 질투를 느낀다. 오랜 여행 끝에 그들은 아스테리아 왕국의 수도에 도착한다. 시실은 그곳이 매우 평화로운 곳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용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는 도시 위를 날아다니는 용을 가리키며 사람들을 겁주고 있다고 말한다. 시카는 그것이 꽤 크다고 말한다. 갑자기 용이 그들을 향해 돌진하며 위험하게 가까이 날아와 이파를 놀라게 한다. 갑자기 소환사가 용과 맞설 라바 타이거를 불러낸다. 용이 도망치지만 그때 용암 호란 무력한 이파를 보고 달려든다. 시카는 수정 기둥으로 가둬보지만 호랑이는 쉽게 부수고 대신 그에게 달려든다. 시카는 호랑이를 존재에서 지우려 하지만 그 소환사는 목에 끈을 걸고 멈춘다. 그는 호랑이를 불러들이고 시시엘은 달려와서 소환사 제크트를 꾸짖으며 말한다. 손님을 공격하게 내버려 두다니. 하지만 제크는 더 큰 일이 걱정거리라고 무뚝뚝하게 말한다. 지난 며칠 동안 용이 더 참을성 없고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시카는 시시엘가 제크가 이끄는 용병들을 고용했음을 알게 된다. 용을 잡기 위해 만약 멈출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시카는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말한다. 젝트의 용암 호랑이는 용을 이기지 못할 것이지만 정말 화나게 만들 수도 있다. 젝트는 오만하게 시카에게 입 다물라고 말한다. 그는 현실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시카는 그가 강의를 하기 전에 호랑이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며 다음에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을 부르지 말라고 한다. 시시엘이 싸움을 멈추게 하고 제크트를 돌려보낸다. 그 후 시카가 그에게 용을 죽이는데 여왕의 허락이 있었는지 묻고 왕자가 혼자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시카에게 자기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이후 이파에게 돌아서서 스스로 싸워야 한다고 훈계한다. 자신이 영원히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니 마법을 사용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파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시카는 왕자가 자신과 하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금지한다. 시카는 자신의 말이 거칠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것임을 안다. 전생에 한 학생이 용을 얻기 전에 용에게 잡아먹혔고 시카는 이파가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날 시카는 도서관에서 용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150년 전에도 용이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때 산속에 알을 낳은 한 쌍의 용이 있었어요. 공격자들을 막기 위해 그들은 인간과 괴물 모두를 겁주고 아이들을 먹일 소를 훔쳤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이 판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밤에 그가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파가 그의 문을 두드리는데 세실이 한여를 보내 그를 침실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고 싶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합니다. 시카경은 그녀가 자신의 방과 침대를 함께 쓰도록 허락한다. 그들이 등을 맞대고 누워있을 때 시카는 이파에게 그녀가 왕자의 후궁이 될 생각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거절한다. 그는 그녀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만약 그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이미 왕자에게 가라고 한다. 이파는 그의 말에 상처받아 자신이 약하고 겁쟁이라는 사실에 그가 화가 난다면 그 점들을 고치겠지만 그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시카는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파에게 자신이 원했던 것은 그녀에게 왕실 후궁에 초대받는 것은 어떤 여성에게든 큰 기회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는 그녀 없이는 조금 외로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녀의 결정입니다. 이파는 그렇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시카는 그가 깨어나기 전에 방을 떠난 것을 발견합니다. 유키도 뛰쳐나와 그녀를 너무 몰아붙였다고 말하지만 그녀를 어릴 적부터 사랑해온 그녀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세실에게 가서 대면합니다. 밤늦게 이파를 자기 방으로 초대한 것에 대해 왕자는 사과하며 다시 한번 시카에게 자기 하인을 팔아달라고 부탁한다. 시카는 이파를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녀는 왕자의 후궁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그 후 시카는 세실에게 용을 조사하기 위해 산에 오를 계획임을 알리고 그때 왕자가 이파에게 접근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한다. 곧 그는 산으로 떠나며 이파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리고 그녀가 궁전으로 돌아오자 엘프리즈가 그녀에게 다가온다. 리즈는 이파가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혈관에는 엘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리즈는 세실의 후궁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며 괴물 노예로 남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한다. 리즈는 이파에게 영혼들이 시카를 마치 악마의 도끼처럼 피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냐고 묻는다. 이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가 인간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였다고 알려져 있다. 리즈는 주인의 출신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시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어머니가 악마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파에게 위험한 주인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한다. 이파는 긴장하고 리즈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를 후궁 구경에 데려간다. 그의 여자가 그를 대신하도록 조종당하는 동안 시카는 거대한 지네를 타고 산을 올라 용의 둥지를 찾는다. CGI 드래곤은 공격적이며 즉시 공격을 시작한다. 시카는 자신의 장벽으로 드래곤의 화염을 막아낸다. 드래곤이 돌진하지만 시카는 공격을 피하고 엄청난 무게의 악마를 소환해 그를 눌러버린다. 그 후 그는 드래곤을 깨지 않는 맷 둥지로 가서 드래곤의 알을 발견한다. 유기가 튀어나와 수컷 드래곤이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냐고 묻자 시카는 드래곤은 원하면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성별 유동종이라고 답한다. 망상에 빠진 10대들처럼 시카는 부화 과정을 돕기 위해 알을 굴리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여왕이 용화를 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그에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의 행동은 용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에게 아기 가디를 돌보는 임무를 맡긴다. 시카는 불의 원을 만들고 용이 쉬는 동안 계속 알을 굴린다. 그는 알을 돌보는 데 지쳐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왕자에게 용이 불필요하게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려고. 하지만 용은 그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를 끌어당겨 포옹한다. 한편 유파는 가르침을 전담하는 궁전 전체가 있음을 발견한다. 여자아이들을 여러 제자들에게 보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산다니 그녀도 매우 놀랐다. 리즈는 이곳이 후궁의 여자아이들을 미래의 중요한 인물로 키운다고 주장하며 왕자는 그들 중에서 아내가 될 적합한 후보를 찾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파에게 시실이 성급하고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시켰다.
그리고 그리고 그녀에게 그의 후궁에 들어가 여왕으로서 그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파는 대답을 망설였고 그때 그때 리즈가 그녀를 왕자에게 데려갔다. 왕자는 노예 상인과 궁정 관리와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실은 상인에게 이파의 이파의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돈을 가져온다. 이파는 겁에 질려 무슨 일이냐고 묻고 왕자는 그녀에게 말한다. 이 돈을 시카에게 주어 그녀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이파는 시카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시실레는 공정한 가격으로 그를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리고 만약 시카가 그때도 복종하지 않으면 그는 법을 제정해 나라의 모든 노예를 강제로 사들이겠다고 한다. 그게 바로 이파를 위해서다. 이파는 해방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노예이지만 시카가 그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스티시오는 이해하지만 그의 관리들은 그 소녀가 투미부라고 말한다.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야 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계약을 깨도록 강요해야 한다. 그는 즉시 경비들에게 그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이파가 영혼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할 때 리즈는 자신의 영역을 사용해 그녀가 이곳에서 마법을 쓸 수 없게 만든다. 그녀는 이것이 이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바람 마법으로 그녀의 엄지를 베어버린다. 공식 문서에 엄지 지문을 찍으려 할 때 이파는 시카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며 울부짖고 갑자기 그곳에 용의 빛나는 형상이 나타나 리즈의 영역을 깨뜨린다. 시카가 등장하며 왕자와 다른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자신은 용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파는 그를 보고 안도하고 시카가 용의 알을 도우러 오라고 부르자 기쁘게 그에게 달려가며 리즈와 시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시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용을 타고 이파는 시카가 전에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를 무엇에서 구했는지조차 모른다. 그들이 둥지에 도착하자마자 젝트의 용암 호랑이 그들을 공격하고 시카는 다시 수정 기둥으로 그것을 가둔다. 그는 젝트에게 숨지 말고 나와라고 요구하고 젝트는 자신의 모든 무리와 함께 나온다. 그는 처음부터 용을 죽이고 그 알을 훔칠 계획이었다고 선언한다. 어리석은 왕자는 그가 들려준 모든 거짓말을 믿고 허락을 내렸다. 그는 시카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 명하고 호랑이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시카가 호랑이를 공격하기도 전에 이파는 그녀의 마법을 사용해 물기둥과 함께 호랑이를 날려버린다. 그녀는 더 이상 겁먹고 무력하게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시카는 그녀의 결단력에 감명을 받는다. 젝트는 분노하여 자신의 호랑이와 부하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시카는 죄를 남기지 않고 호랑이를 태우는 강력한 흰 불꽃입니다. 젝트와 용병들은 그를 두려워하지만 용도 싸움에 합류해 그들을 도망치게 만든다. 시카는 마지막 수단으로 덩굴로 그를 묶는다. 시카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주문으로 산 전체를 폭파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파가 그의 주문서를 불태워 그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다. 시카는 이파가 이렇게 빨리 용감해진 것을 칭찬한 뒤 용병들을 왕자에게 데려가 그들의 범죄를 보고한다. 시카는 그들을 감금하라고 명령한 후 용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다. 시카는 그에게 용이 알을 낳았다고 말했고 그가 알을 돌보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그는 여왕이 용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유일한 이유는 이 나라를 오랫동안 지켜온 용들이 바로 그들의 어머니인 여왕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카는 전통을 지키고 용의 알을 부화시키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는 용을 물리쳐 영광을 얻고 싶어 했고 그 위에 시카에게 용을 죽이라고 부탁했어요. 시카가 거부하자 세실은 그를 용을 자극하려는 거짓 혐의로 체포한다. 그는 당분간 순종하는 척할 계획이지만 그때 왕자가 이파에게 가서 몬스터 마스터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자신의 편에 서달라고 한다. 시카는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어 왕자를 향해 분노하며 말한다. 너는 지금까지 계속 하부네로만 생각해왔다. 그는 그를 무능한 멍청이이자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변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팔을 그런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를 보고 너무 과장됐다고 깨닫는다. 리즈는 웃음을 터뜨리며 병사들에게 검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이파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고 한다. 이파는 세실에게 자신이 시카와 함께 학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자유로워도 누구보다 그를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실망한 왕자는 포기하고 리즈는 시카에게 사과한다. 그 모든 일에 대해. 그리고 그는 그냥 용서한다. 그 후 리즈는 이파를 개인적으로 부르며 그녀에게 시카를 사랑하냐고 묻는다. 이파는 당황하고 리즈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과의 뜻으로 그녀에게 드문 반짝이는 포페메, 아니 빛의 정령을 주어 그녀의 손가락을 즉시 치유한다. 리즈는 이파의 행복을 빌며 시카와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 곧 집에 돌아왔을 때 시카는 리파가 엘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혼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그녀가 그 한심한 왕자를 거절한 것이 기쁘고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묻는다. 이파가 그를 분명히 묘사하는 동안 시카의 사랑에 대한 무지는 드러난다. 연주에 참여했고 그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고 믿어요. 나중에 시카는 아카데미에서 에이미와 메이블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해요. 그는 봄 방학 동안 집에 오라고 초대하고 그들은 기꺼이 응해요. 하지만 혼자 남게 된 시카는 한숨을 쉬어요.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해요. 며칠 후 시카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 도착하고 리파가 그들을 본다. 소개가 끝나자마자 글레이가 나타나 시카의 이름을 외치며 다시 결투를 신청한다. 시카는 그를 반기며 군대 생활이 즐거운지 묻고 글레이는 생각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다며 그에게 약간 고마워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굴욕적인 패배를 잊지 못해 시카와 다시 싸우고 싶어 한다. 에미는 이파에게 그가 괴롭히는 형이었는지 묻고 그녀는 시카를 대신해 싸우겠다고 자원한다고 확언한다. 시카도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글레이에게 자신과 싸우려면 에이미를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글레이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에이미에게 자신이 나무검으로 싸우는 동안 진검을 사용하라고 요청한다. 시카가 심판을 맡았고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마법 사용을 금지한다. 에이미가 글레이를 밀쳐 균형을 잃게 만들어 그를 끝낼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글레이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에이미가 깜짝 놀라고 그는 그녀의 무장을 해제하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그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하지만 글레이는 대답한다. 가짜 주문에 속은 건 그녀 잘못이었다. 빨간 머리 여자를 물리친 후 글레이는 시카에게 자신과 싸우자고 요청하고 갑자기 한 공주가 나타나 그녀의 성기사 싸움을 보며 흥분한다. 글레이는 그곳에 피오나 공주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지금쯤 그녀는 방에 있어야 했는데 말이다.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고 그녀는 웃으며 경비병들을 따돌리고 와서 그가 지는 모습을 보러 왔다고 말한다. 발라규가 그녀의 말을 듣고 일어나고 시카는 그 소녀가 그의 야생적인 본성을 길들였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이어서 피오나를 그들의 왕국의 성스러운 공주라고 소개하고 소녀들은 그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시카는 유키에게 피오나가 성스러운 공주라고 불린 이유가 그녀의 어머니가 여사제였고 그녀가 그 능력과 왕족의 힘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앉고 에이미는 시카에게 성스러운 공주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 속삭인다. 피오나는 이 시대의 영웅을 만나고 싶다고 대답하고 에이미는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는 이어서 시카에게 잘 보이려 하며 자신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도 그녀를 위해 그리고 그리고 그녀와 그의 그의 일행이 수도로 가도록 배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카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공주가 떠난 후 소녀들이 소녀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왜 지금까지 그녀를 비밀로 했는지 그는 그는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밤이 밤이 되어 저녁 식사를 하며 피오나는 마약에 취한 듯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그녀는 교묘하게 시카가 용과 친구가 된 것과 이파가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벨이 출생이 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들이 한가롭게 이야기하는 동안 시카의 양아버지는 그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조수와 대화하는데 그 조수는 야이페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조수는 그의 딸이 딸이 선택하고 사생아인 시카를 시켜서 화가 났다. 그는 출신이 불분명한 아이였지만 로버트는 그가 자신의 아들의 형제이자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나중에 시카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유키가 흉내를 낸다. 피오나라고 하며 그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카는 그녀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말한다. 그의 전생의 아내도 그랬다고. 유키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더 알고 싶어 하지만 그때 에이미가 그곳에 온다. 시카는 놀라지만 에이미는 그냥 침대에 펄썩 앉아서 그의 미래 계획에 대해 묻기 시작한다. 그녀는 졸업 후 모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며 시카에게 고등교육을 계속할 계획이냐고 묻는다. 그는 우리 약속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위해 모험가가 될 생각이라고 말한다. 에이미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기대하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난 후 유키는 시카의 머리에서 내려와 그에게 상기시킨다. 그는 단지 그의 힘을 숨기기 위해 에이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속이고 그는 모두 기억한다고 말한다. 다음 날 시카는 피오나를 데리고 도시 투어를 한다. 에이미와 골리앗이 유일한 경호원이다. 그녀는 즐거워하며 심지어 시카의 손을 잡고 시장 구경을 하며 데이트하는 척한다. 그는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며 오래된 클리셰인 남자에게 구원받는 이야기를 이용해 그에게 더 가까이 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시카에게 기대어 가까이 있으라고 부탁한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그녀에게 피안나는 로프가 끊어지는 건설 현장으로 이끌고 그들 바로 위에서 나무 더미가 떨어진다. 글리와 에이미는 재빨리 행동의 통나무를 부수고 돼지 마법으로 공주를 보호한다. 그들은 시카에게 아까 자고 있었냐고 묻고 그는 자신들이 믿었다고 말한다. 피안나는 시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구한 것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듯하고 그 보답으로 그가 그녀에게 리본을 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마법 거울까지 만들어주고 공주는 그의 선물을 기쁘게 받는다. 나중에 시카는 글리가 검술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왜 공주가 그를 성기사로 선택했는지 묻는다. 블라이는 그녀가 순진해 보이지만 피오나는 노련한 정치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선택한 것은 실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큰 계획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경호원들에게 성기사라는 이름을 붙여 권위를 얻으려 했다고 덧붙인다. 시카는 피오나가 평범한 소녀인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그에게 더 잘못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는 피오나가 한때 방에서 나가는 것조차 금지당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차기 통치자가 될 후보 중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은 그녀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시카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글리도 피오나의 어머니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그녀는 마왕과 영웅의 탄생도 예언했어요. 왕국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았지만 피오나의 아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글리는 그녀가 영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시카에게 공주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부탁해요. 다음 날 파야나는 시카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텔레포트에서 멀리 떠나려고 해요. 그는 너무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글리의 조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스튜가 우연히 에이미를 만나는데 그녀는 글리와 겨루려고 하고 시카에게 공주에게 시간을 좀 주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있어요. 시카는 옥상으로 올라가 피오나가 체스를 두는 모습을 찾아요.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를 보고
그녀는 그를 게임에 초대한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의 매그너스 칼센이라고 주장하며 공과 왕만으로 플레이하기로 결심한다. 시카에게 공평하게. 게다가 그녀는 패자가 승자의 요청 하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기를 건다. 시카가 도전하고 그들은 게임을 하며 정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파야나는 어떤 나라든 가장 큰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그녀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제국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이유다. 그녀는 힘을 강화하기 위해 무소속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시카도 그녀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녀의 미래 비전에 대해 묻고 파야나는 곧 자신이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고 말해요. 그녀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고 시카가 그 일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파미는 그녀의 힘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녀를 도와주기로 동의해요. 그녀는 쉽게 체스 게임에서 그를 이기고 미소 지으며 말해요. 그녀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유일한 요청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 날 그들이 수도로 떠날 시간이고 출발하기 전 긴 작별 인사를 남기게 된다. 시카는 피오나와 골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그 멀미로 인해 바로 기분이 나빠진다. 그는 여전히 하인들을 통해 호송대를 지켜보며 그리고 그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기사들과 산적들에 대해 형에게 묻는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호송대를 공격하고 파괴한다. 짐이 실린 객차 중 하나입니다. 시카가 객차 꼭대기에 뛰어올라 보니 도적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궁수들이 그를 향해 쏘지만 그는 자기장을 이용해 화살을 튕겨냅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는 궁수와 마법사가 시카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내자 좌절합니다. 그때 골리가 상황을 장악하고 기사들에게 도적들을 제압하라고 명령합니다. 피오나가 나와서 시카에게 모든 도적을 살아서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덩굴을 이용해 도적들을 묶어 그녀의 요청을 이행합니다. 곧 소녀들도 시카에게 합류하고 에이미는 싸우지 못해 실망한다. 그 후 그녀는 강도들이 이렇게 철통 경비를 받는 무리를 공격한 것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피오나는 시카를 자신의 마차로 불러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누군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증거로 강도들을 살아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미 그의 미래를 보았고 그래서 암살범들을 수도로 데려갈 추가 마차를 준비했다. 시카는 강도들이 도망쳐 다시 공주를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안심시킨다. 그들에게 절대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지원군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 일행은 수도에 도착하고 피오나는 시카와 그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감상에 젖는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시카에게 자신이 항상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곧 시카는 학원으로 돌아오고 교장은 그에게 학생회장 자리를 맡긴다. 그는 그 자리를 수락하지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유키가 묻는다. 명망 있는 자리를 맡는다고 해서 그가 더 눈에 띄는 건 아닐 거야. 시카는 이미 한동안 자신의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왔다고 답한다. 과거에 궁지에 몰려 죽을 뻔한 일이 자신을 겁쟁이로 만들었다고 느껴서 대부분 조용히 지내려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한다. 남은 학교 생활을 즐기고 그 다음에는 모험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한다. 점점 늘어나는 강력한 적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싶어한다. 시카는 자신이 예상보다 빨리 적들과 마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악마들이 아카데미 시티 밖에 도착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영웅을 죽이는 것이에요. 악마 무리의 우두머리는 도시 안에서 강한 존재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는 그것이 영웅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의 영웅을 죽이려는 계획은 학생들을 모두 아카데미 시티의 중심으로 몰아넣은 후 그곳에서 모두 학살하는 것이에요. 그는 영웅이 숨어 있더라도 그녀는 동료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어요. 우두머리는 그들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영웅이 되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믿는다. 리더 외에도 그룹에는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버브버니의 사촌과 헬보이의 삼촌, 숲속의 미녀의 악마 버전, 그리고 평범한 악마가 있다. 악마들은 도시 안으로 순간이동한다. 하지만 도시가 진홍색 안개로 뒤덮여 있음을 발견한다. 일반 악마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두 학생을 발견하고 공격한다. 그들을 불의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그 공격으로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 버니보이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다른 장소로 가서 그들이 서로 장난치며 죽일 인간을 찾으려 한다. 자신들이 마을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장을 만나 자신들이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함께 여행을 떠나 강해졌다. 이제 진짜로 영웅을 이길 수 있다고 느낀다. 갑자기 근처에 누군가를 발견하고 버니보이는 그림자 늑대들을 보내쫓는다. 늑대들은 아무도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 주인을 놀라게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헬보이의 삼촌은 마벨을 발견하고 그녀는 그에게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훈련시킨 지하 조직에서 보낸 암살자라고 믿고 거대한 도끼로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보다 강해 그녀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리고 마벨을 긴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연속 타격을 가한다. 그녀는 중력 에너지가 깃든 무기로 반격하고 악마는 그녀가 꽤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벨이 다시 공격하자 그는 던지기를 성공시킨다. 무기를 버리지만 그녀는 칼로 그를 공격한다. 악마는 그것으로는 이기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메이블이 그림자 마법을 사용해 그를 묶는다. 그녀는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헬보이의 선임은 그림자 결박을 찢어버린다. 그는 모든 마법 요소에 대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메이블을 공격하고 강한 타격을 가한다. 그녀에게 하지만 그는 자신이 친 것은 종이 인형뿐임을 깨닫는다. 악마 선장은 그 중심에 있다. 아카데미 캠퍼스에 도착하자 곧 그의 일행이 그곳에 온다. 그들 모두는 인간이 공격받는 순간 종이 인형으로 변한다는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이곳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한 대장이 즉시 후퇴하기로 결정한다. 갑자기 시카가 나타나 오래전의 쓸시를 읊는다. 마귀 대장은 마법의 눈으로 그의 힘을 측정해보니 그가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카는 악마에게 말한다. 소녀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만난 인간들은 모두 가짜라고. 헬보이의 삼촌은 그 소녀가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시카가 더 강하다고 느낀다. 그는 그에게 싸움을 걸지만 갑자기 그의 머리를 깨끗이 잘라버린다. 시카는 저주받은 종이 인형으로 장난치고 있었고 악마와 함께 놀았다. 그는 근육질임에도 불구하고 꽤 약하다고 말한다. 잠자는 미녀는 분노하여 공격하려 달려든다. 시카, 선장이 멈추라고 했다. 그녀는 누구든 돌로 만들 수 있는 악마의 눈 능력을 해제하지 않지. 하지만 시카는 그녀에게 그녀와 비슷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해. 그는 거대한 흰뱀을 소환한다. 그 뱀은 눈을 꿰매었지만 그럼에도 그 시선은 악마 소녀의 심장을 멈추게 하여 즉사시킨다. 룬이 보이는 분노하여 그의 거대한 검은 흰뱀을 공격하지만 아무 피해도 입히지 못한다. 그는 그것을 미끼로 사용해서 흰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길들이기 기술로 친구가 되려고 했죠. 그는 뱀이 다가오면 길들일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뱀이 그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시카는 쓸모없는 시도에 웃으며 뱀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악마 선장은 아이를 이길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카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선장은 말했어요. 남은 동료에게 도망가라고. 자신은 적을 막겠다고. 그는 평범한 악마에게 돌아가서 악마 세계의 인간 형태의 괴물에 대해 모두에게 알려라고 합니다. 평범한 악마는 앞에 있는 소년이 누구인지 선장에게 묻고 그는 마법의 눈으로 시카가 정말 악마 군주임을 확인합니다. 악마들은 이 정보를 소화하지 못하지만 그때 시카가 말합니다. 너희가 영웅을 죽이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러자 그들은 역대 가장 강한 악마 군주가 인간 편에 섰음을 깨닫습니다. 시카는 용암 쓰나미로 악마들을 공격하고 선장은
그것을 방어막으로 막으며 친구가 도망갈 수 있게 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가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시카는 그가 멀리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부상당한 악마가 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때 그는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발견하고 어떻게 인간이 악마 군주가 될 수 있냐며 죽어간다. 학원으로 돌아와서 시카는 인형의 칼로 찔러서 안개를 흩뿌리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 메이블이 달려와서 그에게 거대한 빨간 암살자가 어디 갔냐고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시카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는 마법 주문이 마벨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강한 마음 덕분이었죠. 그는 그녀에게 악마 암살자가 그녀가 아닌 영웅을 노리고 있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해요. 곧 새학년 학생들을 위한 환영 파티가 시카는 학생회장으로서 연설을 해야 합니다. 그는 환영식 동안 아미와 그녀의 연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는 다시 연설을 합니다. 그때는 악마의 공격으로 중단됐었거든요. 시카는 악마가 그녀를 잡기 위해 학원을 공격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연설을 하러 떠나려 할 때 한 무리의 기사들이 에이미를 찾으며 홀로 난입한다. 기사대장은 며칠 전 아카데미에 온 악마 사자를 에이미가 죽였다고 비난하며 에이미가 악마를 만난 적 없다고 주장해도 그녀를 체포한다. 시카는 어둠 속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긴장한다. 기사들이 에이미를 체포하려 하자 이파와 메이블이 막으려 하지만 시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과 에이미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무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기사들은 이것을 모욕으로 여기고 그를 체포하려고 해요. 하지만 대장은 멈추라고 말하고 그들은 에이미를 데리고 갑니다. 시카는 바로 교장실로 가고 교장은 여기서 악마들이 정말 있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카가 그 사건의 배후임을 알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제국이 학생 한 명을 체포하게 한 것에 대해 충고하려는 건지 시카는 제국이 그걸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영웅을 죽였지만 그는 그 이유만 알고 싶어해요. 교장은 제국의 정치가 복잡하다고 말하며 에이미 체포 뒤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녀는 시카에게 그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시켜요. 여자를 석방한 귀족들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녀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부탁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라고 해요. 하지만 시카는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압력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에이미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다. 교장은 깜짝 놀라고 시카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후 자리를 뜬다. 리파와 메이블은 사무실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에이미를 구하러 가기로 하면 함께 가고 싶어 한다. 그가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진정하라고 말한다. 혼자서 에이미를 도울 수 없으니 교장에게 맡기라고 한다. 그는 학원에서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큰 거짓말이고 그는 밤에 용을 소환한다. 용은 아직 반항적이고 시카는 그것을 제어하려 애쓴다. 유키는 시카가 그녀를 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만약 그가 이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녀는 그녀를 구하려 한다면 곧 이 제국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 이야기가 반복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카는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그의 소중한 제자 중 한 명인 에이미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목격자를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유티는 그의 분노에 겁을 먹고 자신의 주장을 접기로 결정한다.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용에게 다가가 즉시 에이미 쪽으로 날아가라고 명령한다. 한편 에이미는 감옥에 갇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친구들이 그리워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 거라 믿는다. 에이미가 친구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그녀를 찾아온다. 그동안 시카는 감금된 도시로 도착했다.
그는 종이 인형들을 펼치고 그들을 쥐로 만들어 정보를 모은다. 시카는 곧 에이미의 위치를 찾아 하늘에서 성으로 들어간다. 그는 그곳에서 용을 평행 차원으로 돌려보내고 경비원이 그를 목격한다. 그는 시카를 막으려 하지만 듣지 않자 경비원은 휘파람을 불어 주변 병사들에게 알린다. 그들은 이런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고 재빨리 진영을 잡는다. 궁수들이 사자를 향해 화살을 쏘자 그는 자기장 폭풍을 이용해 모두 튕겨낸다. 경비병들이 끈질기게 버티자 그는 두 개의 거대한 바위를 소환한다. 그들을 향해 던져서 불과 기둥을 즉시 부수게 한다. 그는 문을 부수고 성 내부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더 많은 경비병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공격 목적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만 사자는 단순히 살고 싶으면 비켜서라고 말한다. 경비병들은 격분하여 불화살을 쏘며 그를 공격하고 그는 피하며 숨는다. 그는 더 나은 전술만을 사용하며 흰 불꽃 주문으로 순식간에 적들을 제로 만들어 버린다. 그 후 시카는 그의 나쪽제비를 소환하는데 그것은 순식간에 병사들을 베고 다진다. 남은 병사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만 절박함에 시카를 계속 공격한다. 그는 파란 불꽃으로 그들을 태우면서 족제비를 자유롭게 풀어 병사들을 마음대로 죽인다. 시카는 성 안에서 몇 분간 난동을 부린 후 에이미의 감방으로 간다. 그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고 시카는 감옥 문을 부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데리러 왔다고 말한다. 에이미는 그를 걱정하며 그의 행동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시카는 그녀에게 그녀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괜찮을 것이며 곧 풀려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즉시 돌아가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를 학교에 데려갈 수 없다고 하지만 시카는 그럴 수 없다고 해. 그는 에이미에게 자신이 동화 속 영웅이라고 말해. 매번 악마왕과 싸우기 위해 환생하는 영웅이라고. 그는 그녀가 죽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는 그것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시카는 그녀와 함께 도망가자고 하지만 그러자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불덩이로 공격해 침입자는 불덩이를 튕겨내고 시카는 그가 형제 글레이와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시카는 그에게 지금 결투를 하겠냐고 묻지만 그때 피오나가 와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시카는 그녀를 보고 놀라지 않으며 그녀가 이 순간을 미리 본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지금 자신을 공격하려는 건지 알고 싶어 한다. 피오나는 단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고 주장하며 선의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원하니까요. 시카는 그녀에게 왜 그녀가 영웅인 에이미를 죽이려고 하는지 묻고 피오나는 첫 번째 영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간과 악마가 처음 싸웠을 때 그들은 자신보다 훨씬 강한 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영웅이 등장했을 때 그녀는 혼자서 전투의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영웅이 평화의 상징이었다고 말해요. 마왕이 파괴의 상징이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인간과 마족 군대가 충분히 강해서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 싸울 수 있고 영웅과 마왕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에요. 시카는 에이미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피오나는 영웅의 존재조차도 마족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대답해요. 그녀는 지금은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마족조차도요. 그래서 그들이 암살자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영웅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막기 위해서야. 피오나는 아미가 이전 영웅들만큼 강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시카가 그녀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영웅은 고난을 극복하며 더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시카는 친구들을 모든 위험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미는 강해질 수 없을 것이다.
피오나는 시카가 영웅의 힘이 필요해서 그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지키는 것이 그의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카는 그녀에게 친구를 죽게 내버려둬서라도 세상의 평화를 얻길 원하느냐고 묻고 피오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이 아카데미 편에 서서 에이미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약속하지만 시카가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고 시카가 여기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체포되지 않도록 스비즈카는 체포되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웃으며 말한다. 그때 피안나는 체스게임 내기에 대해 그에게 상기시킨다.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에이미가 그에게 공주님의 말을 듣나고 한다. 하지만 시카는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말한다. 그는 피안나에게 그녀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그녀는 상처받은 듯 보인다. 그녀는 포기하고 시카에게 에이미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한다. 그는 심지어 글라이에게 경비병들을 해산시키라고 명령한다. 피안나는 만약을 대비해 시카와 에이미를 위해 준비한 마차에 태운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세력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도시로 떠나라고 부탁한다. 그 나라에 이미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서 머무를 예정이야. 시카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떠나기 전에 에이미는 담요를 피오나에게 돌려주며 도움의 감사 인사를 했어. 그녀는 시카에게 예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피오나와 글라이가 그를 만나러 왔고 곧 나올 것이라고 확신시켜줬다고 말했어. 그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시카는 조금 후회했어. 그는 피오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해. 그는 방금 병사들과 싸웠던 지역으로 가서 평행 차원에 숨겨두었던 종이 인형들을 모두 소환한다. 종이 인형들이 하늘을 뒤덮고 요새 주변에 장벽을 만든다. 에이미와 피오나는 눈을 믿을 수 없었고 그때 시카의 주문이 완성되어 모든 병사들을 되살리고 심지어 성에 입힌 피해까지 복구한다. 피오나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시카가 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꾸짖는다. 원래는 강력한 괴물을 탓할 계획이었지만 시카가 병사들을 되살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피오나 씨는 그녀가 원한다 해도 그를 멈출 수 없다고 한숨을 쉬며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시카와 에이미는 마차를 타고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의 피오나와의 대화는 그녀의 이해를 벗어났고 그녀는 왜 그녀가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질 수 없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시카에게 질문을 쏟아붓지만 그는 듣지도 않고 마차를 몰 방법을 궁금해한다. 피오나는 성에서 그를 바라보며 악마, 그녀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존재가 갑자기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는 시카의 진짜 정체에 대해 묻는다. 그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피오나는 시카가 마왕이라고 말하고 그림자 악마는 그가 왜 영웅을 보호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피오나는 그의 친절한 성격 때문이라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녀는 결국 시카가 자신의 힘을 사용해 파멸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시카와 에이미는 자유도시로 떠난다. 그들은 이제 범죄자로 몰려서 학원의 얼굴을 들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파와 메이블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고민한다. 에이미는 나중에 걱정하자고 말하며 지금은 학원에 돌아갈 수 없으니 더 일찍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피오나는 이파와 메이블에게 시카와 에이미가 무사히 탈출했다고 알리고 소녀들은 정말 기뻐한다. 시카와 에이미가 자유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메이블과 이파를 찾는다. 그곳에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학원을 중퇴한 사람들이 있다. 이파가 그를 껴안으려고 달려들자 시카는 깨닫는다. 그의 두 번째 삶의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